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 꿀팁을 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남의 블로그를 베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위 노출을 위한 로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꾸준히 작업을 하는 마케팅 대행사들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위 노출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 상위 노출을 자주 시키는 업체들, 블로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하우를 로직을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잘하는 업체들을 베껴서 한번 운영해 보시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보면서 이걸 해보니까 이랬고 저걸 해보니까 저랬고 이러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업체들을 베껴서 빨리 저희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위 노출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마케팅 대행사들을 따라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 기술과 노하우를 뺏길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검색 단어를 정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는 한 키워드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예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려드릴 요소들이 정확히 정답이다, 이걸 베끼면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겠어, 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았어, 이런 정답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먼저 첫 번째는 글자 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과 관련된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이아 로직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이 개발했던 것들이 글의 말투입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하면 치과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치과는 이런 치과고 우리는 이런 진료를 하고 이 진료는 이렇게 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걸 잘한다, 마지막에 우리 병원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란다, 이런 상투적인 흐름을 따랐는데요. 다이아로직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말투, 진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내가 분명히 상업적인 블로거이고 내가 분명히 치과 블로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임에도 분명함에도 내가 하나의 블로거로서 이 병원을 구어체로 설명해주는 말투의 변경을 많이들 고민해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땡땡 치과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치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시술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왔을 때 이런 점들이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따님이 오셨는데 참 저희가 재밌게 도란도란 놀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일 첫 번째 중점은 끝자입니다가 아니라 요자, 해요체로 바꿨던 것들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말투의 흐름,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바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는 글을 쓸 때 첫 번째로는 글자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의 말투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당 치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 지금 5개가 뜨는데 이 5개의 블로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인데요. 여기는 분당 치과 추천, 트라우마를 도와준 치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네요. 여러분들께서 분당 치과를 쓰려고 했는데 이 블로그는 분당 치과 추천이라고 썼음에도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이런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을 다시 보는데 제목에 있던 이 제목을 그대로 최상단에 한번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안 낫다, 이런 부분들이 왈가왈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답이 없다. 잘된 블로그들,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세는 이렇게 상위에 다시 한번 안 쓰는 게 좋다는 게 중론인데요. 일단은 이 블로그는 상위에 다시 한번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함에도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쭉쭉 넘어가면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보기 좋게 띄우지 않고 엔터를 치지 않고 그냥 한 대여섯 장의 문장을 이렇게 연달아서 그냥 막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꼭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한 6, 7장 연달아 갔고요. 또 다시 내려왔는데 중간에 또 한 6, 7문장이 한 번에 연결됐고,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평소에 차갑고 달콤한 음식만 찾다 보니 치아에 무리가 간 것 같더라고요. 구강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뭐 주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치과에 대한 추천을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맞지만 이 병원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쓴 것처럼 하지 않고 병원을 이용한 후기처럼 작성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 또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어체로 이 병원에 대한 진짜 후기인 것처럼 다이아 로직에 맞춰서 작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네, 큰 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하단에는 동영상이 붙고 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어떻게 썼는지 흐름을 봤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검색되기 위한 이 메인 키워드가 본문에 몇 번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분당 치과 추천을 보려고 했는데 분당 치과 추천으로 메인 키워드를 잡은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고 있으니까 이 블로그가 분당 치과 추천으로 몇 번 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7번 작성했고요. 네, 다음 두 번째 블로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당 치과 추천으로 작성했네요. 네, 하단에 뭐 글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는 엔터를 쳤는데 마침표도 제대로 찍지 않았고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을 보시면은 흐름과 상관없이 엔터를 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것들의 이유는 글 길이를 늘려서 이 글에 체류하는 시간, 글을 읽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블로그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눈에 띄네요. 앞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연달아 써버리고 그냥 끝냈는데, 여기는 체류 시간을 좀 늘리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을 쓰는데 마침표도 찍지 않고 띄어쓰기를 할 때도 의미 없이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것 하나가 글자 수를 몇 자를 썼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사람인 맞춤법 검사기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여기 맞춤법 검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몇 자를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백 포함, 공백 제외 두 가지 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무시하시고 공백 제외 4140자 썼구나, 요것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첫 번째 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도록 막아두는 블로그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 브라우저를 쓰고 있고, 스윙 브라우저에는 우클릭 메뉴 활성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긁을 수 있고요. 요즘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 웨일에도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브라우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복사해서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는 2200자밖에 안 썼네요. 2등 블로그보다 절반밖에 안 썼는데도 상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한번 다시 본문에 상위에 쓰고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블로그처럼 문장을 끊지 않고 길게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하단으로 내려와 보고요. 특별한 점이 없으니까 글자 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4000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1등 블로그는 2000자, 2, 3등 블로그는 4000자 정도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유심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미지를 몇 개나 올렸는지, 그리고 이미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미지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개수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해 보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이 몇 개나 이미지를 올렸는지 많이 따져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몇 개를 올렸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미지 이름을 확인하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 미묘한 부분들도 상위 노출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케팅 회사들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미지에 우측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측 클릭 메뉴 활성화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이렇게 드래그가 되고 바탕화면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블로그 3등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목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쓰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를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는 제목을 분당 치아 교정 1번으로 썼네요. 그 다음 이미지는 분당 치아 교정 2번으로 썼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가 예전에 분당 치아 교정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쓸 때 썼던 이미지인 것 같고요. 더 세밀하게 했다면 분당 치과 추천으로 수정을 해서 했어야 될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위 노출시키는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아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 블로그 한번 마지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등 블로그는 2, 3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써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등 블로그는 키워드를 예전에 메인 키워드와 맞춰서 이미지 제목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안 한다. 2등, 3등 블로그는 그냥 숫자만 썼지 아무 의미 없는 이름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상관없는 게 현재 로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배치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지 배치를 보라는 거는 글을 쓰고 이미지를 넣고 글을 쓰고 넣고 이런 식으로 배열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상관이 없었다면 글을 제일 위에 올리고 다 몰아두고 이미지를 쭉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왜냐면은 동영상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되시는 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넣지 않습니다. 맨 하단에 그냥 다 몰아서 그냥 때려 넣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동영상인데요. 최근 병원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반드시 넣어야 상위 노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5월 24일 대규모 저품질 블로그 사태가 오면서 확 변화된 상황이고요. 이것 또한 현재 로직일 뿐이지 언제든 또 이게 보기 싫고 안 좋은 반복 패턴이라고 네이버가 생각하면 언제든 이 방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 동영상을 넣어야 상위 노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블로그 2등 블로그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올라가신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썸네일에서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삼각형 모양의 동영상이라는 뜻이고요. 동영상이 9개, 2등은 동영상 8개, 3등은 동영상 9개, 4등은 동영상 9개, 5등은 동영상 9개 넣었구나, 이렇게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과감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지가 분명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미지들이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네이버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모두들 숨겨놨다는 뜻입니다. 왜 숨겨놨을까요? 이미지에 대부분 상업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한번 필터를 해서 상업적인 블로거들을 가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미지를 숨기는 방법은 제 바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들 또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바로 동영상의 이름과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당 치과 1, 분당 치과 2처럼 해서 이미지에 했던 것처럼 그냥 키워드, 메인 키워드만 넣고 숫자만 넣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제목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대충 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동영상의 시간 또한 그냥 2초 정도 대충 만들었습니다. 5초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크게 동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동영상을 만드는 법 또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병원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혹은 인하우스 마케팅 팀 직원이시라면 꼭 이 영상을 만드시는 방법을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목의 글자 수
키워드,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서브 키워드는 무엇을 잡으려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치과를 검색했을 때 분당 치과 추천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구나. 그러면 나도 분당 치과 추천으로 써서 겸사겸사 분당 치과도 잡고 분당 치과 추천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블로그 지수가 조금 약하다면 아래에 있는 블로그들처럼 분당 치과만 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보통 분당 치과로 검색을 했을 때 분당 치과를 작성한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블로그들은 C랭크 혹은 최적화 혹은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강한 블로그라서 분당 치과 추천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위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유도리 있게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서브 키워드에도 조금 내가 더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 중에 검색량이 조금 적은 것들을 끼워 넣어서 많이 검색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들 보면은 그런 서브 키워드를 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지금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분당 치과 추천, 트라우마를 도와준 치과라는 서브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서브 키워드입니다. 누가 분당 치과 검색하면서 함께 분당 치과 트라우마라는 검색어를 검색해 볼까요? 전혀 그런 분들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들도 보시면 분당 치과 잠깐 졸고 일어났다면, 이런 서브 키워드를 썼는데, 꾸민말을 썼는데, 이런 꾸민말은 아무도 검색해 보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이렇게 꾸민말에까지 서브 키워드를 넣어서 과도하게 상위 노출되도록, 많은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았구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추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브 키워드를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베끼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베껴보시라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고려해본 적 없는데 하시는 요소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다른 유튜버, 블로그들과 똑같은 수준에 알려드린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매일처럼 저만 알려드리는 비밀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 중에 로직을 따르지 않는, 로직을 굳이 이 블로그를 따라 베끼지 마라 하시는 블로그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게 바로 C랭크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적화된 블로그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대행사들은 이 로직을 따르지 않아도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로거들은 이 로직들을 따르지 않고 대충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법들로 이게 맞구나 해서 따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셨을 때 상위 노출을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블로그인지, C랭크 블로그인지 최적화 블로그인지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PC 버전에서 검색하셔서 이 블로그에 네이버 프로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프로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필을 누르면 블로그 히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로그 히스토리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이 블로그의 경우 기존에 2011년에 청월함여의 블로그라는 제목으로 개인 블로거가 일상 취미 글들을 올리던 블로그였고요. 2019년 6월 10일 대뜸 치과 블로그로 제목과 내용들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11년에 개설해서 2019년 그 전까지 운영을 하다가 2019년 마케팅 대행사에서 구매를 해서 상위 노출 최적화가 잘 된 C랭크 블로그로 판단을 하고 일반 블로그에 구매한 블로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들은 로직에 따르지 않고도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블로그는 따라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일반 블로그 2017년 이전에까지 운영되던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블로그가 맞다면 굳이 그 블로그의 로직을 꼭 따라하지 마시고 다른 후순위 블로그들을 조금 더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블로그 꿀팁을 알려드리는 고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댓글을 남겨주시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꾸준히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